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촌대학가 100억대 전세 사기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네요. 참, 전세 사기가 제일 악성인 게 뭐냐면 대학생들, 젊은 직장인들, 정말 젊었을 때 정말 이 시드머니 이런 부분을 형성하는 이 소중한 과정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1,000만 원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잃었을 때하고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잃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전세 사기 사건이 이렇게 사회에 공론화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런 불행한 선택도 자기가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이 사라진다. 그 전부가 사라진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하지만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례를 많이 알아야 그 사례를 알고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촌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촌대학가는 수시로 이제 그런 대학생들의 어떤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제 건물주, 그러니까 집주인으로 계셨던 분들이 원래 또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워낙 좁은 곳에 그런 이제 임대차가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0억대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두 번 다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연희동 빌라에서 자기가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건물에 이제 24억 원 정도의 건저당권은 설정돼 있고 갑자기 경매 통지서가 임차인들한테 날아간 겁니다. 결국 경매 통지서가 날아간다는 거는 24억 원의 건저당, 아마도 금융 쪽 건저당이겠죠.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의 건저당에 대해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건저당에 대한 경매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해당 임대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연희동에 한 5개 정도 건물이 있는 거죠. 그 5개 건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학생들한테 많이 월세나 전세로 임대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서울 경기도 합치면 전체가 한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들이 전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피해자만 한 100명 정도 되고요. 보증금의 규모는 한 10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로 경찰에 임대인을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사건들이 신촌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공유되기 쉬운 환경에서도 결코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말 운 나쁘면 이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직장인들, 대학생들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정말 소중한 돈이 전세 사기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정발해 버리는 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이게 앞으로도 빌라에 대한,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신뢰의 파괴, 상호 간의 신뢰의 파괴가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신뢰 비용 같은 게 또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런 어떤 보증보험회사 가입이나 이런 것도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어떤 그런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줘야지 설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라라는 그런 건물의 가치가 또 단순히 이제 교환 가치로서가 아닌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물이 이렇게 되면서 또 그 전체적인 그 빌라의 매매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또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악순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보증금을 변제받는 변제 자력으로서의 역할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그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임차인들이 어떻게든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뭐 경찰이 고소하셨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법적 민형사적 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거,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은 사실은 강구하기는 힘들어요. 아마 제가 이전 시간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인에게 제일 맞는 정부 대책 중에 맞는 대책을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그거를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제 보증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